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블레이븐 건물주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먹은 언젠간 건물주가 되고 싶은 블레이븐 건물주입니다. 제 직업은 로봇 개발 설계 쪽이고요. 저는 연봉복지 이런 거는 딱히 고민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타트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일단 간단히 연봉 및 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스타트업 20명 안됩니다. 기존 투자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5번째 이직한 회사고요. 입사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연봉, 세전 6,400만원, 새 월급 450만원 정도, 연 성과급 4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또래 혹은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거 압니다. 다만 기술성 있는 직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2번 복지 2-1 점심 저녁 각각 식대 2만원 이내 자유롭게 2-2 사내 카페테리아 및 각종 간식 무료 2-3 연 1회 여행 경비 비행기값 지원 2-4 주차비 지원 2-5 자율출퇴근제 2-6 강제 야근은 없고 각자 맡은 바 연구 다이다 싶으면 퇴근합니다. 근데 직무상 자율적으로 야근할 때가 많습니다. 2-7 직급이 없는 수평적인 회사 대표님도 닉네임 부릅니다. 솔직히 복지도 좋다는 거 압니다. 불만 없어요. 문제는 스타트업이라는 겁니다. 투자, 과제를 따와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경력이 10년차 되어 가는데 만약 회사가 1, 2년 내에 어려워져서 나가게 되면 자진 이직 경력이 있다 보니 더 이상 좋은 곳으로 이직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월급은 좀 적더라도 중견이나 좀 일정한 거래처를 둔 튼튼한 회사도 이직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와, 워라벨의 끝판왕인데? 간만에 회사다운 회사 썰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좀 상급인가 보다. 항상 스타트업 하면 뭔가 열정페이, 뭔가 박봉, 사업 아이템 불투명 이런 것도 떠오르는데 여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난 맨 처음에 이분 닉네임이 건물주라고 해가지고 진짜 건물주인 줄 알았습니다. 건물주에 자기 공장 지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그전에는 얼마 받았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회사는 진짜 워라밸 끝판왕이야. 내가 봤을 때는. 와, 이런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전 회사, 여기 지금 다닌 회사는 나왔으니까 5천만 원요. 와, 굉장히 업됐네요. 거의 성과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네요. 연봉 7천만 원 정도. 와, 그러니까 이 연봉의 식대비는 자유라는 거죠. 밥은 마음대로 이제 사 먹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야, 카페테리아 무료, 비행기, 야, 여행 비행기 값 지원, 주차비 지원, 자율 출퇴근제, 강제 야근 없고. 와, 그럼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기 일 끝나면 가면 된다 이 말이네. 눈치 안 보고. 그 직급연 수평적인 회사. 와, 제가 보니까 판교 같습니다. 판교 같아요. 이런데 떠오르는 회사가 몇 군데 없거든. 제가 보니까 좀 비싸다 하면 판교 같아. 예, 가상 이런 데가 더 비싸잖아. 훨씬 더 비싸죠, 판교. 그렇구나. 근데 회사가 어렵다는 거 느낍니까? 회사가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 좀 많이 어렵다. 사정이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이분 보니까 프로그래머 같아. 프로그래머. 로봇 개발 설계라고 하면 IT 쪽이네요. 이분 직급이면 불안함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몇 개월하고 그만두면 이것도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해보세요, 건물주님. 원래 이직은 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잖아, IT면. 그렇지 않습니까? 로봇이나 IT면 원래 이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대신에 이렇게 짧은 단위로 이직을 하면 이게 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직을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아놓고 뭐 이직을 하든가 그게 낫지 않나요? 이거 뭔가 깔짝대고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만약에 여기서 불안감 느껴가지고 나오면 몇 개월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직하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보니까 그 전에 회사에서 몇 개월 하고 그만뒀네. 우리 회사도 몇 개월 안 하고 그만두면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뭐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회사를 그만두고 옮길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님이 여기서 커리어만 잘 쌓아주면 불러주는 곳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를 가잖아요. 적응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프리한 회사를 다니다가 좀 압박 없는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일반 중견기업이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중견기업 가면 적응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견기업 갈 거면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긴 상명하복이잖아. 상명하복이고 저는 탄력금 문제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다 같이 출근해서 다 같이 나가야 되고. 여기 있다 거기 가면 더 적응하는데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천안대전이. 말이 좋아 천안대전이지 쉽지 않아 이게. 그냥 굳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 회사가 뭔가 어렵다는 징조가 안 보이는데 왜 본인이 이걸 나서가지고 걱정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싶다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재정상의 문제는 안 보이거든요. 월급 밀린 적 없죠. 아니, 다른 직원들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뭐 혹시 뭐 어려운 거 없냐, 우리 회사 1년은 버틸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견기업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님도 아셔야 되는 게 중견기업도 일반 제조업도 안정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중견기업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안 팔리면 망인데 그 망할 때 돼가지고 나오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 봐가지고. 건물주님 죄송한데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충청도 사람입니까? 보니까 천안 대전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원래 충남 지역 사람 같은데 보니까 느낌이. 지방 쪽 고민질 하는 거 보니까 충남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 자리 구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느낌 드네요 이게. 아 서울이라고요? 근데 왜 지방 오려고 그래요? 아 부산이구나. 부산은 갈 데가 없죠. 아 죄송합니다. 부산에 내려오고 싶어도
이 분야로 사실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아니, 그런데 일단은 1년간 채워보시고 다시 결정하시는 거 어때요? 1년. 1년만 좀 다녀보시고 뭐 결정하는 거 어때요? 뭐 혹시나 자리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중견기 이직하려고 해도 자리가 나야 가잖아. 자리가 나야.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력직은. 경력직은 뽑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까지 다녀보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다녀보고. 님이 어차피 실력만 있으면 내가 봤을 때 이직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실력만 있으면. 님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경력이나 어떤 증명된 거가 있으면 사실 나중에 옮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옮기나 몇 개월 뒤에 옮기나 그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제 한 군데에서 뭔가 정착하고 싶다 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제는 좀 내가 어디 한 군데 털을 잡아가지고 털을 잡아서 이제 집 사가지고 좀 보금자리 마련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대전하고 천안 쪽이 아무래도 싼 집이 많거든요. 천안이 비싼 데는 비싸지만 싼 데는 싸요. 천안이 편차가 심하거든요. 예. 삼성 쪽 있는데 비싼데 그 외의 지역은 좀 싸. 집이 남아돌아. 그래서 뭐 내가 재테크 할 게 아니라면 뭐 보금자리 마련하기 좋죠. 근데 보통 천안의 중견기업이면 자동차일 텐데 자동차일 거예요. 자동차는 굉장히 군기가 심합니다. 괜찮겠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사가 뭐 사람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급여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복지가 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나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이분이 또 딴 동기에서 막 정 못하면 또 후회할 것 같아 느낌이. 아, 나 거기 시절 그립다 하면서. 아니면 그 뭐 회사 사람들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평택하고 천안하고 그렇게 뭐 먼 차이는 안 나니까. 아, 불안하다. 뭐 최근에 망하는 데 본 적 있습니까? 망하는 데. 아무래도 좀 IT가 예전 같지는 않죠. 솔직히 말해서. IT나 로봇 쪽이 예전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사실 지원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스스로 키워낸 거라 좀 보기 어렵죠, 이게. 뭐 스타트업으로 잘 된 사례도 있지만 사실 망하는 것은 굉장히 많지. 뭐 지원금 끊기면 당장 망하는 것도 많으니까. 아니면 일단 본까지만 다녀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요? 본까지. 어차피 지금 취업 자리 안 나올 텐데. 나오긴 나와요? 아, 망한 데가 많다고요? 그럼 본인 입장이 중요해. 본인은 이제 옮기면 더 이상 옮기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입장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하다 그런 입장이. 일단 사연자분 입장이 중요합니다. 사연자분이 뭐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일자리 옮겨도 회사가 막 바쁘고 그러면 이직하십시오. 이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좀 아깝긴 하다, 맞죠? 근데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어. 뭐냐 하면 이렇게 풀이하면 또 그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또 안 맞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맞거든, 맞는데 우리 약간 좀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해. 왜냐하면 이게 뭔가 독고다이란 말이야, 이게. 개인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회사지. 근데
아무래도 뭔가 단체 소속감 못 느끼지. 그러니까 님도 그런 거지. 이제 막 떠돌이 생활하면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이런 것보다 그냥 한 군데 딱 잡아서 거기서 이제 그냥 마무리 짓고 싶다 그 말이네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직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분이 옮기는 거지. 뭐 저희가 이직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보통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군기가 심합니다. 여기하고는 좀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 뭐 제조업 같은데 제가 딱 정해주면 저분 굉장히 우유부단하네요. 아니 자기가 옮기고 싶다면서요. 뭐야 1년만 다녀볼까 아니면 딱 정해주면 1년 정도 다니는 게 낫지 않나 1년 정도? 아니 본인 아까 간절하게 옮기고 싶다면서 아 저분 굉장히 우유부단하시네 진짜. 어? 본인은 뭐 1년 안에 그만 망할 것 같아 해놓고서 갈대 같은 내 맘이라고요? 아 남자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일단 나는 1년 다니고 결정할 것 같아 1년. 뭐 지금 옮기나 몇 개월 뒤에 옮기나 사실 자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분이 만약에 경력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1년 다녀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너무 아까워 이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 맞아 이직 많이 한 이유가 있어 저분이. 내가 보니까 저분이 이직을 많이 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좀 실증은 잘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뭔가 마음을 한 군데 딱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 느낌이. 이직을 많이 했다고 뭔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한 군데서 오래 다니는 것을 뭔가 기피하는 것 같아. 반도체 다니면 일하다 화장실 가기 불편한 거야. 불편하죠. 왜냐면 반도체 일할 때 그 원피스 있거든요. 그 옷 있잖아요. 그 방진복. 그걸 벗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 이게. 그 전신 방진복. 빨리 벗는 사람 빨리 벗는데. 아 월급 밀리는 살 2번 겪었다고요? 그럼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그것 좀 알고 싶은데. 이 스타트업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좀 안 됐다. 아. 그 본인보다 오래 다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오래 다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말은 어때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잘 들으세요 건물주님. 같은 이직이 있다고 해도 있잖아요. 이 사유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는 거하고 내가 적응 못해서 이직하는 건 다릅니다 이게. 그래도 회사가 내가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낼 만하면 나오게 됐다 이런 거하고 내가 일을 못해서 나오게 됐다는 건 달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왜 이직했냐 물어보면 그 전에 스타트업을 다녔는데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을 못하고 지원금을 못 받다 보니까 경영난에 시달려서 어떻게든 버틸려고 했는데 회사 어렵다 보니까 월급 밀리면서 직원을 내보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두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내가 일을 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회사에서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해서 부적응해가지고 뭐 끈기가 없어가지고 그만뒀다고 하면 그게 나쁜 거일 수도 있겠지만 IT 쪽에 이제 일하다 보면 스타트업이 많은데 그런 스타트업이 망하는 곳도 많이 있고 요즘에 경기 어렵다 보니까 뭐 투자 같은 거 못 받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서 회사가 적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만거 다녔는데 네. 나중에 설명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직을 하고 나서 왜 그 전에 회사에서 얼마 안 하고 나왔습니까? 얘기하면 설명하면 돼 그대로. 예. 그 회사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그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이고 이제 로봇 관련 산업을 이제 개발하고 저는 거기서 뭐 로봇 개발 부서에서 일을 했다. 설계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가 이제 투자 받은 만큼 뭔가 제품을 못 만들어내고 더 이상 투자가 없다 보니까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직원을 내보내다 보니까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직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직이라는 것도 내가 뭐가 적응 못해서 이직 자주 하는 거하고 회사가 막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직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했을 때 뭐 이거 있잖아요. 뭐 경력 안 되는 거 있잖아. 뭐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이직하는 거 문제 있죠. 이제 이것도 몇 개월 안 되고 적고 저것도 몇 개월 안 하셨고 우리 박밀런이처럼 있잖아요. 뭔가 줏대 없이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여기도 하고 저것도 있는데 뭐 몇 개월 하고 그만두고 그런 거 없잖아요. 몇 개월 하고 그만두고 이런 거 없잖아. 다 몇 년 하고 이렇게 이직하고 몇 년 이직하고 했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개발자나 설계 쪽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연단위 채워서 이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주님 그동안 뭐 꼴랑 뭐 한두 달 하고 그만두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 커리어가. 그러면 뭐 중간중간 1년 이상은 채운 거잖아요. 전부 다. 못해도 1년 이상 채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경력이죠. 여기저기서 두루두루 입었으니까 오히려 아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면 내가 이직을 하되 내가 책임지는 거 어떻게든 다 끝내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직이 많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아니 보통 이런 개발 쪽은 이직을 많이 해야 정상 아닙니까? IT 쪽은 굉장히 철새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야구로 치면 FA 선수처럼 내 문값 받아주는데 계속 협상해가지고 올리고 만약에 안 올려주면 다른 데 가가지고 더 많이 주는데 가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판교 쪽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님도 여기 오는 이유가 야 그저 일한 데보다 대우 더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온 거잖아요. 그 전에 일한 거보다 대우를 안 해줬으면 다른 데 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일했던 것보다 과분한 대우를 해주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단 뭐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일단 버팅기면서 이 단위를 보는 거죠. 일단 단위만큼 다녀보고 회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면 그때 나와서 나중에 이직했을 경우 왜 나왔습니까? 물어봤을 경우에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뭐 딱히 개발되는 것도 없고 자금난에 시달려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크게 마이너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크게 마이너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미 나중에 이제 뭐 여기 다녀서 나오게 되었을 경우 설명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경력 같은 거 증명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는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이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간에 나 일단 돈만 받아가면 되는 거야.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전 회사에서 월급 떼이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못 믿는 것 같아. PTSD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마음고생 하셨나봐요. 우리 사연자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설마 그 전에 회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5개월 밀렸다고? 다 받았어요? 야, 아니 수도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2년에 걸쳐가 나눠 받았다고? 아,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해. 잘 들으세요, 건물주님.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경영이 월급 밀릴 것 같다. 그럼 이직을 해요. 헤드헌터한테 접속을 해서 그 접속을 해가지고, 예. 이직 타이밍 잡아요. 그럼 나중에 왜 이직을 했냐 그러면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을 내보내고 있는 사정이었고 월급 밀리고 있었다 하면 참작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월급 밀리는 회사 어떻게 다녀요? 참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니되 월급이 좀 밀린다는 얘기가 들린다. 직원들 월급 체납 얘기가 들린다 하면 그때 옮기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럼 명분도 충분하잖아요. 이게 내가 나중에 이직을 했을 경우에 외국인이 했을 경우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회사가 이번 달 월급 못 줄 것 같다는 각이 보인다. 그럼 그때 가서 옮기는 거야. 네, 상황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뭔가 옮길 때 명분 같은 거 만드는 게. 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과분한 대우를 받는 회사를 또 언제 다닐지 몰라 이게. 본인도 그런 거잖아.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나름 좀 대우받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정말 계산의 회사죠. 맞죠?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회사야.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좀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여기만큼 좋은데 못 다닐 것 같은 그런 회사인데, 근데 문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그 한계. 혹시나 뭐 개발 못하면 어떡하지? 지원 끊기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 그러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직원들의 얘기가 안 좋게 돌아간다. 이번 달 월급이 딱 끊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각 잡는 거. 원래 이직도 이런 거야. 이직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바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뭔가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럼 눈치 봐가지고 딱 이직하는 사람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고수거든, 고수. 예. 직원들 월급 밀릴 것 같다. 회사 경영이 안 좋아서 직원 내보낸다. 그 얘기 딱 들으면 듣는 순간 바로 이직 타이밍 잡는 거예요.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그런 거예요. 지금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섣불리 쿨하게 선택이 안 되는 거야. 막 지금 회사 일도 힘들고 뭐 사람들 힘들게 한다. 그러면 빨리 옮기고 싶다 이만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옮기고 싶긴 한다. 나 이런 회사 두 번 다시 못 다닐 것 같은데. 예. 그 생각 드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 이거 그만두고 가기 너무, 이 조건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회사가 살아남아만 있으면 정말 좋은 회사인데. 그 생각이 드니까 또 이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이 아까. 회사를 다니되, 회사가 뭔가 사정이 안 좋고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월급이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뜨면 그때 옮기는 거예요. 헤드헌터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로 얘기해가지고. 칼타임이고. 네. 보통 스타트업은 분명히 조짐이 있어요. 망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건물주님도 아시겠지만 조짐이 있어요. 스타트업이 보통 심각하면 그게 오래 갑니다.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조짐이 보이면 갈 때 됐다. 보따리 싸자. 각 잡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직을 할 때 있잖아요. 난 이직할 거다. 난 때려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절대. 이거 정말 중요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나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조용히. 내 할 거 다 하고 언제 있었는 거 마냥
그냥 조용히 있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아. 괜히 막 여기 망한 다음에 나 때려칠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 절대 이직할 때는요, 내 이직한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떠벌리지 마세요. 제일 바보 같은 거야. 하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냥 똑같이 다녀. 포커페이스. 어차피 그 사람도 안 볼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보따리 싸고 나서도 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 절대로. 네. 일단은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 통해서 이제 회사 사정이 어떤 건지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정이 어려지고 좀 회사가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직하는 거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게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조건 제가 말한 대로 뭐 시키더라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머리를 좀 싸매본 결과 그게 제일 좀 현실성 있는 좀 대안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건물주님? 분명히 조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스타트업이 어렵다고 하면. 분명히 사전에 그런 이제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딱 감지하고. 예. 님이 실력이 있으면 옮길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설계 님 쪽에 이제 님이 그런 쪽에 재능이 있으면 기계설계는 자리가 많아요. 예, 자리가 많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님이 혹시나 이직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 가지 이게 아니라 경력은 많기 때문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뭐 한 번에 못 들어갈 수 있고 몇 번 걸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어떤 경력이나 어떤 그런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같은 거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들어가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옮겼을 경우에 내가 너무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런 것 때문에 중견기업에서 안 받아줄까봐 그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붙들어 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님이 뭐 잠깐 뭐 발만 담고 그만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시고 타먹을 수 있는 거 많이 타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